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도 책걸상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TAEM 땡땡땡땡님, 와우 2%님 반가. 품앗이 방송 3%에서 YG님 만났을 때 깜놀. 플렉스 2%님의 두려움 이해합니다. JYP님의 여유와 탁월함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썸. 새롭고 유쾌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약간 업되셨어요. 그러게요. 술 드시고 남긴 댓글 같은데 이거. 그 이진우 기자님 팬들이 은근히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상태님께서도 우와 손에 잡히는 경제 가끔씩 찾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댓글 남기셨고요. 네, 켈리님도 끼야 너무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진우님까지 책걸상에 출연하시다니 소개해주신 책들 빨리 읽어봐야겠어요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겨울밤 별빛님께서도 손에 잡히는 경제 3% TV 잘 듣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님 목소리 낭낭해서 귀에 편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고 책걸상에서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라고 네. 댓글 남기셨습니다. 그 이진우 기자 출연하니까 댓글이 확실히 많이 달리네요. 네, 셀럽인가봐. 셀럽이죠. 그래요님은요. 요즘 경제에 관심을 가져볼까 싶었는데 막상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신과 함께도 차근히 들어보고 추천해주신 책들도 도전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러다 실전에 뛰어들려면 한참이겠네요. 어차피 자금이 없어요. 유유. 어쨌든 타이밍 좋게 감사합니다. 네, 아옹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저도 책걸상과 손에 잡히는 경제 교집합입니다. JYP가 말씀하신 이진우 기자님 장점들, 또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JYP의 장점들 딱 제 생각이랑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방송 모두 응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 책걸상 녹음하면서 말을 제일 안 한 방송이었어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두 방송 천재의 기에 눌려가지고 어디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포인트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집합이 별로 없지 않겠냐 이 얘기를 이진우 기자가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교집합 분들이 속한다고. 네. 하나 더 할까요? 기분 좋은 17님. 이진우 기자님 완전 팬이에요. 그런데 집착은 아니고요. 너무 몰라서 너무 속을까봐 챙겨 듣기 시작했는데 우와 책걸상에 나오시다니 너무 좋아요. 방송 다 듣지도 않고 바로 돈의 정석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은 아니고 너무 몰라서 또 속을까 봐서. 이진우 기자에 대한 집착은 아니고 네, 이기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송을 왜 들으시나, 근데 돈에 대한 집착은 아니고 너무 몰라서 또 너무 속을까 봐서 경제 방송을 들으신다고 기분 좋은 17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댓글 소개 요 정도 하고요. 오늘 귀한 분 모셨기 때문에 게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네, 의사신데 됐다 우아한 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근사한 책 3권을 최근에 한꺼번에 내셔서 이분은 책걸상에 한번 모시고 찍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어렵게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무서운 의학사, 위대한 의학사, 이상한 의학사 3권의 책을 한꺼번에 출간하신 울산의대 이재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 저도 선생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재담 교수님께서 책걸상에 출연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하지 마. 연식이 조금 있으신. 제일 나이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안 그래도 지금 왜냐면은 곧 정년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싱숭생숭하시는 그 연륜과 경험이 많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8월 말이 정년 예, 되시라고. 8월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이번 학기에는 어차피 강의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 저희가 이제 1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딴 친구들은 다 퇴직했습니다 벌써. 그 유명한 빠른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작년 12월에 보면은 그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강의인지도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뭐 짠하다든가 이런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예. 근데 막상 이제 출근을 안 하시면 9월달 되면은 또 느낌이 좀 다르시지 않을까? 뭐 별로 그런 생각은 지금 현재 안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재담 교수님 은퇴 후 계획은 또 좀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저는 이게 제일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 제가 아는 많은 선생님들이 은퇴할 즈음이 되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 혹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네. 자발적으로는 잘 없죠. 우리 선생님 은퇴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자들은 저도 있습니다. 그 밥 같이 먹은 제자들은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무슨 그 은퇴를 기념해서 문집 같은 걸 내는 논문집, 경우도 네, 논문집.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죠. 예.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존경스러운 게 이재담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책을 3권을 묶어서 내셨단 말이에요. 요 정년 퇴임 즈음에 맞춰가지고 특별히 미리 기획을 하신 겁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칼럼 같은 걸 쭉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정년 퇴직이 다 돼가고 하는데 이 출판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사이언스 북스랑 옛날에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초벌 원고 비스름한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 주간님한테. 그랬더니 네. 좋다고. 그러고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별로 좋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일단 그때 무슨 계약금 비스름하게 돈을 뭐 좀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딴 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올가맨 다음에 네, 일단 그래서 한 7, 8년이 지났어요. 오래됐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퇴직할 때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원고도 또 많이 쌓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번에는 한 100개쯤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200 몇십 개 됐으니까 이거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드디어 그럼 작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네. 그 보통 이제 한 권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두꺼운 책 이거 한 300종 넘잖아요. 네. 이거를 3권이나 한꺼번에 내려면은 저자도 힘들지만 출판사 직원들도 고생했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한 6개월 정도 예. 그 아무리 기존에 원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책의 원고 형태로 고쳐가지고 내는 건 보통 일이 예. 아니었잖아요. 출판사가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네. 저는 그냥 지적받는 대로 고쳐서 내기만 하면 됐으니까 네. 큰 근데 적은 숙제하느라고 좀 없었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긋지긋했습니다. 자, 이재담 교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네. 테니까 네.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아까 의사이다, 네. 의대 교수시다라고 네. 했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은 또 의사하고는 다른 길을 그렇습니다. 걸어오신 분이라서 예. 그러니까 79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79년도 그때 저희가 졸업할 때만 해도 과를 정하고 인턴을 남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외과를 인턴을 들어갔죠. 외과 의사를 예,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맹장 수술도 한 100개 해봤고요. 그래서 1년 차까지 하다가 네. 이제 가을쯤에 그러니까 전공이 1년 차까지 하셨다는 예, 거죠. 하다가 네. 뭐 별 재미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관뒀습니다. 음. 그래서 요새 무슨 학생들이 무슨 과 하다가 관두면 이제 야단을 못 칩니다. 그래서 관두고 났더니 뭐 관두고 설악산을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네, 어딜 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 막 보름씩 집에 못 가고 그죠? 네. 뭐 과장님이 자네들은 말이야 왜 도시락을 안 싸오는 거야? 뭐 이러는데 집에를 가야지 도시락을 싸오지. 뭐 그러던 걸 하다가 갑자기 설악산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네. 그 좋은 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나라에서 군대에 오라고 그렇죠. 바로 연락이 와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외국을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무슨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그 현실 도피 뭐 이런 거 비스름한 거 아닌가 싶고 그때 한국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 82년 뭐 80년 3년? 예 그때쯤에 이제 네. 81년에 군대를 들어간 거죠. 안 좋을 때 가셨네요. 예, 상당히 그 뭐 저 12 사태니 뭐 이런 제일 좀 복잡하고 엄혹할 때 예, 군 예, 생활을 예.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야, 이 나라 싫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미국 그
VQE 뭐 이런 거 시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군대에서 다 봐서 다 합격했어요. 근데 네. 그때 합격을 한 사람이 진짜 손꼽을 만큼밖에 안 됐는데 그 서울대 만공환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만 붙을 텐데 제가 군대에서도 붙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네. 가려고 했는데 영주권이 없으면은 매칭이 안 돼요. 그때는. 매칭이라는 게 이제 전공의로 들어갈 수가 없는 취직이 거죠.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월남전이 끝나고 월남의 수요 때문에 군의관들을 많이 뽑았던 사람들이 이제 남아 돌아가니까 미국에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몇 년 선배만 해도 많이 80년대 한 초반 됐더니 또 상황이 달라졌군요. 아, 그러면은 그때 그런 우연이 없었으면 어쩌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 도로 한국에서 무슨 트레이닝 받기는 너무 좀 싫어. 면이 없고 네. 마음이 떠났어요. 이거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겨우 도로 왔냐 막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좀 이래서 잘난 척도 좀 하셨었나 보죠. 그만두시면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나 했더니 이제 다시는 내가 안 돌아온다 이러고 막 큰 소리 치고 가신 거 아닙니까? 혹시? 거의 뭐 큰 소리 칠 때도 없었죠. 뭐 그냥 조용히 내가 관뒀는데. 여길 다시 오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셨을지도.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본을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문호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그 아산병원 초대 원장 하신 선생님한테 네. 이제 군대 있을 때 찾아가서 일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대학원 뭐 연구생 뭐 이런 자격으로 비자가 나와서 가가지고 몇 달 지나서 이제 의사 시험을 봐서 면허를 따고 그걸로 이제 알바를 이제 해야 되니까 알바를 못하면 외국에서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땄고. 그러면은 지금도 그러면 일본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영어는 예.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공부도 좀 하고 예. 뭘 말은 못해도 글자라도 읽을 줄 알지만 예. 일본을 그렇게 내가 그럼 일본을 갈까라고 해서 가서 몇 예. 달 공부해서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은근 이게? 자기 자랑하신 거 그러게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2년이라도 했고요. 군대에서 군의관 3년 했기 때문에 일본 의사 시험 문제들이 다 임상 관련된 게 많아서 유리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과 글을 잘 모르니까 시험을 일본어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틀린 것도 많습니다. 뭐 아까도 우리 말씀했습니다마는 뭐 뭘 먹었는데 식중독이 됐다. 무슨 균이냐? 그 음식 이름을 몰라서.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통조림, 간즈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툴리눔 톡신 이렇게 답이 나가야 되는데. 일본어만 알았으면 만점 받으셨을 뻔했네요. 근데 어쨌든 합격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아슬아슬하게 뭐. 그래서 합격을. 일본에서 의사 면허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거기서 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또 이제 TO가 뭐 이제 있고 해서 못 들어가요. 잘 외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에 내과 소화기 내과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연수의 같은 걸 했습니다. 저 내시경도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고 뭐 환자도 보시고 네, 환자도 입원 환자도 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생화학 대학원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자리가 나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박사를 하고 이제 울산 의대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문호 선생님이 아산병원 원장을 하시니까 돌아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영주를 해라 뭐 저쪽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 돌아가자 뭐 이래가지고 그때 또 세상이 우리나라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은 80년대 후반에 돌아오신 거예요? 90년 2월 2일 날 돌아왔습니다. 90년에 네. 딱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돌아오신 거군요. 그래서 2월 3일 날부터 일요일인데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2월 달 월급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깨알같이 플렉스 하시는 게 네. 일본에서도 나를 붙잡았는데 네. 내가 그래요. 뿌리치고 예, 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보통 의사들 하면은 예. 그 청취자들한테 익숙한 의사들이 임상 의사들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임상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예. 뭐 외과 또 내과 이렇게 두루 임상을 하시다가 네. 또 갑자기 생화학을 공부를 더 하신 다음에 기초 예. 연구를 하는 예. 의사 선생님 되신 그게 거예요. 이제 그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어서. 근데 그때는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제일 떨어져 있는 부분이
기초의학,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배워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아, 내가 80년대에 어쨌든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다시 예. 한국으로 가는데 예. 뭔가 뭔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근데 뭐 그 경력에도 뭐 있지만 처음에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가 주가 아니고 외국에서 대학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연구하는 게 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기초의학이니까. 네. 근데 일본에 있을 때는 대학원 생활 때는 꿈에 막 실험하는 꿈이 나왔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몇 달 만에 그런 꿈은 한 개도 안 나와요. 오로지 무슨 사내 무슨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뭐 공문 쓰고 무슨 뭐 권력 다툼 하얀 거탑 이런 네, 것만 네, 자꾸 네. 막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그러다가 이제 의과대학 나온 기초 교수가 또 워낙 부족할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다가 이제 학교 일을 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또 꼬이게 된 거죠. 지금 하얀 거탑 그런 계열하고는 굉장히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걸 보면 손 막 보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돼 있죠. 울산의대 학장도 하시고 울산대학교 부총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경력만 보면 네. 그 학교 행정이 전문이세요. 그렇죠, 병원 행정, 그렇죠. 학교 행정이 전문. 그리고 그렇죠. 생화학 교실의 교수로 예. 쭉 근무를 하셨는데 예.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소속이 예. 인문사회의학 교실 교수로 맞습니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한 번 또 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또 이제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울산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정신과의 이철 교수님이 누런 봉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못 하게 됐는데 그 누군가는 해야 되니 자네가 좀 해보게 하면서 뭘 주는데 보니까 그 아카크네이트의 그 의학의 역사, 쇼트 히스토리 오브 히스토리 오브 메디슨 책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였는데 뭐 틀린 번역이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그 간추린 의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인가요? 그거보다 더 그냥 의학의 역사. 네, 그러니까 번역된 책은 없고요. 네네. 그냥 그 원서죠 말하자. 원서를 선배가 시키면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재미가 나고. 그 독일어 원서를 읽고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강의하는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게 주셨는데 네. 이 번역이 너무 좀 번역가한테는 좀 출판된 게 아니라 비공식 예, 번역원도 번역 그 하신 분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영어로 된 책을 사다가 이제 그 아카크네이트라는 분이 저기 독일에 계시다가 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학 교실에 이제 과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맡아서 했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얼떨결에 의학사 강의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된 된 거네요. 거네요. 양쪽 겹쳐서 하다가 저 생화학 쪽에는 이제 뭐 젊은 교수들도 많고 이제 뭐 제자도 뽑고 이런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가 이 방송에 뭐 팬이라는 제 옆방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누군데요? 누군데요? 김승우 교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승우 교수. 김승호 교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까, 김승우 교수?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김승호 교수님 듣고 계시면 댓글 네. 남겨주십시오. 그 양반이 이제 뭐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네. 나는 이제 나가도 되겠다 이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럼 이제 양다리 걸치고 계시다가 예. 아예 이제 인문사회의학 다리를 쪽으로. 뺀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학장님이 홍창기 선생님이라고 그 훌륭하신 아주 분이죠. 이런 윤리적인 거, 뭐 인문학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뭐 윤리라든가 그렇죠. 인문학적인 소양이 소양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 제대로 된 의사가 예, 될 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그런 걸 좀 강조해서 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일로 빠질 테니 그 몇 명 뭐 우리 구영모 교수라든가 뭐 네. 이런 뭐 김장한 교수라든가 뭐 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평판이 안 좋아서 그 저를 책임자로 시키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옛날에 뭐 저보고 빨갱이라 그랬었어요. 그 아산병원에서 네. 하도 반대를 많이 하고 항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주저하시길래 제가 정신과에 저보다 10년 선배 되시는 한호수 교수님을
과장으로 얼굴마다. 모시면 우리는 뭐 말 잘 듣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긴 게 인문사회의학교실인데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시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생화학 기초의학 연구를 하시던 선생님께서 지금은 의학사 교육을 하고 연구를 그렇게 하는 돼버린 선생님으로 거죠. 되신 그 거네요. 의학의 역사만 공부하시는 거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윤리 쪽도 많이 하셨죠. 그- 번역도 하시고. 예. 뭐 의료윤리의 역사 뭐 이런 것도 번역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뭐 되게 그 시간이 많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의학의 역사라는 게 1년에 정규 과정의 강의라고 하면 뭐 몇십 시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교양 강좌 비스름하게 뭐 다른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학다식이 아니고 열불박자의 박학다식이 이제 돼버린 거죠.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인생 쭉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개척하시면서 그 요즘은 그 한우물만 파고 이런 게 뭔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그렇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않습니다. 롤모델이신 것 같아요. 이거 우물을 쭉 파다가 여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딴 데 다른 가서 우물 파야 파야죠. 되는 거지.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파면 뭐 합니까? 아예 이거.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윤리, 사회의학, 의학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여기저기 쓰시기 시작했단 그렇게 된 말입니다. 겁니다. 근데 원래 글을 쓰기에 대한 욕심은 좀 있으셨나요? 일단 글을 잘 쓰실 수밖에 없는 이름 아닙니까? 그건 말을 이름 잘하는 문제다. 이름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재밌는 이야기란 뜻이잖아요. 이게 재담. 이 참. 이런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한 20년 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김재담이라는 사람이 전화번호부에 하나 있었고요. 근데 요새 찾아보시는구나. 네이버를 며칠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이버를 찾았더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재담. 근데 저는 예. 한자를 확인을 안 했는데 진짜 진짜 그런 아닙니다. 한자예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네. 아니 이거 한글 이름은 예. 한자로는 어떻게 쓰십니까? 시를 제자에다가 네. 저겁니다. 그 물담자인데 이제 책은담 할 때 담자겠네요. 삼수변에 예. 담임 선생 할 때 담자인데 아. 어떤 때 쓰냐면 뭐 암담하다, 뭐, 뭐 참담하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하죠. 네, 예. 재밌는 이야기. 네. 네네네. 그 어쨌든 그러한 이름을 가진 저는 사실 처음에 선생님 이름 들었을 때 그 어디에 원고 쓰신 거에서 처음 접했거든요. 예. 필명인가 필명이신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유, 네. 무슨 필명까지. 본명이시군요. 예. 네. 책은 다음에 담자하고는 다르군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 그 예. 말씀 원자가 아니라 예. 삼수변으로. 삼수변. 네. 예. 그러면서 뭐 문화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예. 이런 신문에 예. 짧은 의학사 칼럼들을 예. 쓰시기 시작했는데 예. 그 뭐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좀 대중적인 글쓰기에 좀 욕심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학교 보직을 이제 하게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울산대학교라고 하는 의과대학이 그게 이제 아산병원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네, 지금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신문사에서 뭐 이런 걸 써달라 그러면 이제 그 조건으로 글을 썼어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이렇게만 꼭 넣어달라.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뭐 사랑이라기보다는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랑은 굉장히 인연이 깊긴 깊으시네요. 예, 사실은 그 예. 학교 때문에 귀국도 그렇죠. 하시게 되셨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 학교랑 그렇죠. 또 연을 맺으면서 30년 경력을 근무하기가 쌓아오셨으니까. 쉽지 않죠. 저 같은 사람이 그죠? 네. 예. 금방금방 자리를 바꾸는데. 근데 어쨌든 글쓰기가 본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이 재담이라고 하지만 네. 처음에는 좀 되게 낯설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뭐 건방지지만 뭐 이태백하고 두보가 있으면 저는 두보 스타일이라서 자꾸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써놓고 한 2주 동안 고치면 그래도 뭐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걸 이제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된 겁니다. 책이 나온 겁니다. 그 이번에 이 세 권의 책을 그 원고 양이 방대한데요.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쓰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모으신 냈던 거 뭐 문화일보 냈던 거, 아산병원 뭐 병원보에 냈던 거, 아산재단 뭐 개관지에 냈던 거, 문화일보에서 방송했던 거, KBS에서 방송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의 원고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좀 새로 좀 고치시기도 하고 배열도 새로 하시고. 그건 뭐 출판사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근데 근사한 게 이 무서운 의학사, 위대한 의학사, 이상한 의학사라고 하는 또 무서운, 위대한, 이상한이라고 하는 또 키워드를 딱 뽑아가지고 요령 있게 잘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거 이제 출판사에서 잘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그건 저기에 나오던데요. 석양의 무법자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의 원제목이 저 우리나라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저 놈놈놈. 송강호하고 놈놈놈. 이상한 놈 뭐 이상한 놈 뭐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네네. 놈 좋은 놈 네네네. 그 패러디더라고요. 오 네네. 무서운, 위대한, 이상한. 그 이제 이 책을 한번 소개하자 하고 저희 YG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세 권을 다 읽는 건 무리 아니냐 이게 일정이다. 그래서 맨 앞에 1권만 읽고 2, 3권은 못 읽더라도 저자한테 2, 3권은 좀 대충 무슨 내용이 더 있는지 좀 방송에서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솔직히 저 앞에 한 권밖에 못 읽었거든요. 저 너무 많죠, 뭐. 바쁘신데.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걸 세 권에 있는 원고 중에서 제일 좋은 놈들만 딱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딱 내는 이런 계획은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버리기가 아까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편성의 이제 그 기본 이제 생각이 이 바쁘고 재미없는 이 역사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살살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일반 독자들도 좀 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일단 짧습니다. 한 그 단원이. 네, 2, 3쪽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하철이나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그냥 한 개씩 보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되게. 그러다가 보면 이제 세 권을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다가 읽다 보면 가로 세로로 엮여 가지고 오늘날의 의학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거를 그 부작용과 뭐 시행착오와 이런 걸 다 합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기설기라도 감이 오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 할까요? 교수님 혹시 지대넙얏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 무슨 넓이는 얕 박학다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는 걸 아세요? 몰라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런 거죠. 딱 이 책이 그런 겁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시리즈로 여러 권 나와 있는데요. 그 인기가 많아요. 슈퍼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요? 수십만 부가 팔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의학사 버전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의학 담당 기자고 그리고 JYP는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저기 의료윤리죠. 뭐 비슷한 의료윤리로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세 권으로도 그냥 의학사는 끝내도 되겠더라고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학사 책들하고 조금 다른 게 다른 의학사 책들은 우리 흔히 일반 역사 책들이 그렇듯이 자꾸 이렇게 통사적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서 재미가 없거든.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 있지만은 여기는 진짜 그냥 딱 그 무서운, 위대한, 이상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딱 묶어가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유인을 하니까 부담 없이 읽기에는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YG도 이제 교양 시민이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읽고 역사책도 많이 보고. 솔직히 저 무서운 의학사 저 책에서 본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처음 듣는 이야기 많았죠? 많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당황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감사합니다. JYP가 나는 처음에 약간- 재미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약간 네. 아 이거 다 아는 얘기. 그렇죠. 아 재미없을 예. 것 같다. 나는 의학사 책을 여러 권 이미 봤거든. 네, 예. 투덜거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얘기들 예. 네. 막 케네디 얘기도 나오고 예. 무슨 복상사한 미국 예. 대통령 부통령 예. 얘기도 록펠러, 나오고 예. 이 몰랐던 얘기가 되게 많네. 그리고 뭐 스포츠 선수들 이야기도 네. 나오고 그래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서 아유, 다행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와 무관하게 예. 저 2권하고 3권 이것도 좀 보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어쨌든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뭔가 기사를 쓰거나 혹은 칼럼을 써야 될 일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손쉬운 도입부는 역사 속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그렇죠. 소개하면서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 그럴 때 레퍼런스로 참고하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하고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그 레퍼런스를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냥 저거 한 거보다는. 그러니까는 굳이 또 뭐 저 하나 강조하라고 하시면 그 앞에 서문에 쓴 것처럼 그 아까 박세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위인전 비스름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역사 얘기는. 네네. 근데 그런 건 다 나온 얘기니까 네. 그렇지 않은 그 인간 본연의 모습, 네. 그러니까 나쁜 면 네. 이런 것도 써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 원래 평소에도 뒷담화를 좀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우리 저 인류가 그 언어가 생긴 이유가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이 뒷담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니까 같이 놀지 마, 뭐 이런 거.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파스텔가 뭐 인간성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썼습니다. 이 책에 세 권을 합치면은 그 예. 글 꼭지라고 보통 예, 부르잖아요. 짧은 글이 한 200편 예, 가까이 200, 되죠. 200 한 30. 아, 200 정도 넘습니까? 예, 아. 예. 217편. 아, 정확하게. 거기서 이제 오. 출판사에서 자를 거 자르고 뭐 네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됐어요. 그 200편들 중에서 10%도 소개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방송에서. 하여튼 재밌는 거 몇 개는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벌써 1분은 시간이 다 지나가서 네. 일단 무서운 위대한 이상한 의학사인데 예. 세 권이 대략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좀 1부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이제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잘못된 시행착오, 그래서 오히려 환자가 많이 이제 뭐 죽었거나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주로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19 유행 국면이 그것도 무서운에 무서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했고 이상한은 이제 이런 의료 본류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뭐 환자를 고치고 이런 걸 떠나서 질병과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뭐 네. 요런 쪽을 조금 더 이제 챙겨 보려고 했고요. 위대한은 이제 이른바 정통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요렇게 노력을 했더니 요렇게 병을 고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들을 주로 이제 엮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얘기에 의하면 그 위대한이 제일 재미없고요. 자기는 무서운 영화도 무서운 거 좋아해서 무서움부터 읽는다고 무서움부터 읽더라고요, 되게. 네. 그 사모님의 의견이 아마 정확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이 제일 재미없고 예. 무서운이 제일 재밌고 예. 이상한도 뭐 이상한도 뭐 그런 대로 그런 뭐 대로 재밌고 예. 네. 그 또 이상한 의학사는 3권은 JYP 안 봤죠. 안 봤지. 그 저는 목차만 봤어. 목차. 네, 근데 저도 목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차도 이런 식이에요. 이상한 병, 이상한 약, 이상한 의사. 예. 그거 다 출판사에서 잘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아니, 그 저는 특히 예. 그 이상한 의학사 편에 모르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예. IG는 이것도 본 거야? 3권도? 아니요, 3권을 다 통독하지는 못했고요. 그 대략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대작은 제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보게. 것만 훑었는데 아니 1권만 서로 보기로 약속해놓고 시사하게 3권도 읽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 이상한 의학사에서 저는 예.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예. 야, 이런 거 찾느라고 도 굉장히 고생하셨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요번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맨날 이제 뭐 기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는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핑이 되니까 옛날에는 그 이제 도서관 그 하버드
도서관에서 이제 복사를 많이 해왔어요. 음. 그 복사한 자료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찾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그 도판들도 처음 본 도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거 이제 출판사에서 잘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그건 출판사 편집자들이 그럼요, 그 그럼요. 에피소드에 맞는 도판들을 그렇죠, 또 그렇죠. 검색해서 찾아놓은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이제 다- 저작권에 적어되지 않는 걸로. 네, 저작권 다 해결하고 네. 네. 출판사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이언스 복스가 제 과학의 품격 굉장히 낸 그 출판사인데 예. 제 책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신경 안 써줬거든요. 약간 살짝 좀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걸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YG 책에는 별로 도판이 필요 없었나 보지. 제가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좀 화가 나려고 그러네. 자, 오늘 울산의대 이재담 교수님 모시고 무서운 의학사, 위대한 의학사, 이상한 의학사 세 권의 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책에 나오는 그 200개 넘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제일 깜놀 재미난 재밌는. 이야기들 좀 많이 골라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